맞습니다. 차구 쳤습니다. 빠졌어요. 완전히 굴러서 끝났습니다. 2타점 적다. 굿바이 작품입니다. 네. 이제는 뭐 정말 일본이 완전 빈치에 몰렸고 우리 상황을 이 사람이 만약 지금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프로야구 영웅이 되어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을지도 모르죠. 이 사람이 만약 현대에 태어났더라면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뜨거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선조가 즉위하던 1567년에 광주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송시열의 문집 송자대전을 보면 전남 장성에서 단오맞이 씨름판을 여는 대목이 나오는데 어때? 더 붙을 사람 없지? 거구의 장사가 소리를 지르자 관하로 막 들어오던 김덕령이 피식 웃습니다. 뭐요? 뭐요 지금 그 웃음은? 뭐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무슨 소리? 나는 그저 글 읽는 선비고 덩치도 그대보다 작은데. 그럼 어째 웃어? 기분 나쁘게. 잠만 말고 붙어. 장사가 김덕령을 잡아 돌리다 땅에 팽개쳤으나 쓰러지지 않았고 되려 김덕령이 장사를 휘둘러 쓰러뜨리죠. 그는 이렇게 장군 이전에 씨름꾼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작은 체구가 거대한 덩치를 이겼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김덕령의 승리를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환호와 사랑은 그가 죽은 뒤에 더 깊어집니다. 광주의 한복판, 광주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리가 바로 충장로입니다. 이곳 충장로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이 거리의 이름이 되어버린 충장공 김덕령입니다. 광해군을 수행했던 병조 정랑 조응록의 죽기의 일기에 김덕령 장군이 등장합니다. 김덕령이 철갑 차림에 장검을 잡고 들어왔다. 갑옷은 무게가 1000금이나 되어 여러 사람이 들 수 없고 장검도 8자나 되어 여러 사람이 들 수밖에 없는데 김 장사는 마치 작은 칼을 다루듯이 하였다. 12월 27일 전주 묵과 시험장, 세자께서 김덕령을 불러 궁중에서 쓰는 말인 내구마 한 피를 내려주며 재주를 시험케 하니 김덕령이 몸을 솟구쳐 말을 타고 가히 쓸만함을 보였는데 참으로 장관이었다. 긴 장검을 작은 칼 다루듯 휘두르며 처음 보는 말도 금세 부리고 철퇴는 물론 활쏘기까지. 그래서 광해군은 이코 장군, 날개 달린 호랑이라는 시호를 김덕령에게 내렸다고 합니다. 의병장일 때는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아 왜군 진영에 보내 그의 이름만으로도 왜군들이 떨었다고 합니다. 또한 적진을 기습해서 조선인 포로 50명을 구출해냈고 조정에 글을 올려 군량이 턱없이 부족하니 일부 정예병만 남기고 귀농 조치했다가 때를 맞춰 재결전할 것을 건의하는 등 백성의 아픔을 섬세히 살피는 덕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금인 선조도 백성을 버리고 명나라 근처로 도망을 가며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판국에 20대 청년 장수 김덕령, 그 이름만으로도 백성들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년 의병장 김덕령은 정작 싸움다운 싸움을 해보기도 전에 영모에 연루됐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광해군의 지원을 받는 의병장들을 견제하려는 선조와 민심이 의병장들에게 기우는 것을 견제하려는 권력층의 음모였습니다. 춘산에 불이 나니 못다 핀 꽃 다 붙는다. 저매의 저 불은 끌물이나 있거니와 이 몸에 내 없는 불이 나니 끌물 없어 하노라. 젊은 장군 김덕령이 죽어간 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가혹한 신문이 이루어진 추국장. 의병장으로 나선 지 2년 10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최후를 지켜본 의병장 곽재우는 스스로 군대를 해산하고 산중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역사의 의문으로 이야기되는 이순신의 죽음도 김덕령의 비극적 죽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중의 영웅인 의병장을 나라가 원하지 않는 시대, 이순신 역시도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덕령, 그가 죽은 뒤로 사람들 사이에 그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가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덕령은 12살 때 무등산에서 호랑이에게 잡혀간 친구를 맨손으로 구해왔다느니, 사람들이 모두 피했던 사나운 말이 이 무등산에 있었는데 글쎄 단번에 올라타고 활까지 쏘았으며 그 활보다 그가 달리는 말이 더 빨랐다느니, 무등산의 서석대와 입석대는 그가 대패로 깎아 하루아침에 만든 것이며 너덜건 바위들도 그가 깔아둔 잔돌이라는 둥. 사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겨드랑이에 비늘이 딸린 아기 장수였으며 고문을 당해도 죽지 않자 그가 관원들에게 말하길, 나에게 만고충신 김덕령이라 비를 세워주면 이 비늘을 떼게 해주겠다. 관원들이 옳거니 비를 세워주고 죽인 뒤 다시 글씨를 지우자 했는데, 그를 죽이고 나서 비석을 아무리 문지르고 깎아도 그 글씨는 더 또렷해졌다느니, 김덕령에 관한 전설은 무등산을 넘어 전국 팔도로 퍼져나가고 이 땅의 모든 영웅 전설들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나라에서는 그를 죽였지만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그를 죽일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영웅이니까요. 사람들이 김덕령을 보내지 못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보내고 싶지 않은 영웅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보내고 싶지 않은 그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분한 나머지 책회를 담배 칼로 죽여버린 겁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야기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소설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언문으로 말입니다. 세대와 계층을 초월한 인기 소설 구운몽과 사시 남정기였습니다.